요즘 드라마 연인 굉장히 인기 있죠? 병자호란 속에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전쟁 속의 연인들 이야기는 사실 가슴 아픔을 이렇게 딱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가슴을 졸이면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병자호란 가운데에 연인의 이야기라면 누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분들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소현세자와 세자빈인 강빈의 이야기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소현세자는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인조의 맏아들로서 이제 세자의 책봉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강빈은 소현세자의 이제 세자빈으로 책봉이 된 분인데 강빈 쪽에 한 살이 많아요. 그래서 16, 17 요때에 이제 혼례를 올렸고 초반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순탄했죠. 그러니까 강빈은 강씨 집안이 굉장히 학문도 높은 그런 집안의 이제 딸이어서 세자빈에 책봉이 됐는데 일찍 아들도 낳고 그래서 삶이 순탄하다가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그 이제 문제의 병자호란 때 그때 이제 둘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돼요. 병자호란에서 패전을 하면서 청나라 측에서 정말 많은 걸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조선으로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게 세자 부부를 심양, 청나라로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질로 데려가는 거죠. 그거를 요구를 하게 돼서 조선처럼 왕통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적국에서 데리고 가는 건 초유의 사태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운명이 이제 그때부터 정말 급물살을 타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병자호란 끝난 1637년에 이제 심양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단순히 부부였을 뿐만 아니라 적진에서 서로 정치적 동지로서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사이였고요. 심양관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낸 그런 부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조선왕조실록이 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조선 전체의 이야기를 담은 거라면 심양관이라 그래요. 심양에 있었던 이 세자의 거처를 심양관에서 세자 부부의 하루하루를 담은 글은 심양일기라든가 뭐 심양장계 이런 기록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소현세자와 강빈의 이야기가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법 상세하게 기록에 담겨져서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작이 뭐 오늘 세자분, 내일 분께서는 평안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많이 하는 그런 장계로 당시의 하루하루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패정국의 세자 신분으로 이제 와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인질의 삶이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인질은 인질이지만 청나라 입장에서는 멀리 있는 조선 정부를 대신하는 좀 작은 정부 이런 식으로 대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외교관저 같은 역할도 했고요. 거기에서의 두 사람의 생활을 좀 담은 것 중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왜 그거 있잖아요. 청나라에서 이제 둔전을 너희가 경작을 해서 알아서 경비를 써라 하고 땅을 줬더니 세자 부부가 당장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랬을 때 그 당시 청나라로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 포로를 이제 강빈이 돈으로 사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인 포로를 구해내면서 그들이 농사꾼으로 변신하게 하는, 그래서 땅을 개간해서 농사도 짓고 또 그 이윤을 통해서 많은 상업활동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돈도 벌고 그걸 통해서 심양관에 좀 살림도 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보았던 뭐 왕세자 또 세자빈 그런 사람들의 생활력과는 좀 다른 독보적인 생활력을 보이는 그런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현세자 얘기 나오면 아마 가장 많은 검색어를 차지할 게 소현세자 독살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독살을 당했을까? 만약에 독살을 당했다면 독살을 한 사람은 아버지인 인조밖에 없어야 되는데 정말 인조가 자신의 왕위를 이을 세자를 죽였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잖아요. 기록을 보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현세자가 금 8년에 걸친 심양 생활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으면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막 너무너무 아버지가 열렬하게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약간 표정이 별로 안 좋죠? 그런 기록들을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심지어 세자가 돌아와서 2달 만에 숨을 거둡니다. 물론 전후좌우 기록에는 몸이 안 좋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기는 하지만 죽은 날의 실록 기록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온몸이 흑빛처럼 그러니까 검게 변했고 얼굴이 마치 독에 중독된 것 같았다 이런 기사가 보여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정제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마저 왕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그 의심이 조금 더 확장되는 부분은 뭐냐면 죽음 뒤에 사후 처리 문제예요. 보통은 왕세자가 갑자기 독에 중독된 것 같은 모습으로 죽었다면 어이가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해서 신하들이 막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어이를 추궁해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그러면 임금 입장에서는 더 분통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도리어 인조가 나서서 벌 줄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마를 시키는 거죠. 이게 약간 마음에 찝찝함으로 남는데 사실 강빈 입장에서는 세자빈 자리에서 갑자기 남편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럼 우리 한나라의 세자가 죽었으면 그 다음 왕위 기승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적장자를 중시하는 조선의 풍토에서라면 소현 세자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손이죠.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세손으로 책봉이 되든가 해서 다음 왕위를 잇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인조 생각은 그렇지 않았죠. 도리어 누명을 씌워서 이제 강빈을 제거해버리죠. 당시에 또 신하들이 막 그걸 갖고 반대를 했거든요. 막 어떻게 강빈이 독사를 할 수가 있냐 저렇게 갇혀 지내는데. 근데 인조가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난 소현세자와 강빈의 아들들, 인조의 손자들이죠. 그 아이들을 소현세자의 아들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강빈의 아들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영모 죄인의 아들이니 얘들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다 제주도로 유배형을 내리는 거죠.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가운데 2명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배지에서 죽고 말고 1명만 살아남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런 처리를 보면 인조가 최소한 그 죽음을 주도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죽음을 굉장히 묵인했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드는 그런 죽음이에요. 물론 또 실제로 소현세자가 몸이 아파서 죽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강빈의 죽음이라든가 그 원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조가 그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거나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정말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조선 왕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후계자를 낳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의무고 인조 입장에서는 그럼 소현세자가 그 일을 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독사를 시켰다 아니면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독사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죽음을 좀 방치했다. 그리고 그 뒤에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세자를 책봉하게 되기에 이르렀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조선의 국왕하고 세자는 여느 아버지와 아들 관계와는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세자라는 거는 이미 다음 세대의 권력자인 거잖아요. 국왕 입장에서 보면 든든하기도 하지만 일면 생각하면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당쟁이 심했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나를 따르는 신하들보다 세자를 따르는 신하들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런 것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왜 선조하고 광해군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정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미움 때문에 너무 오래 고생을 했고 사실은 그 다음 세대의 정치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인조하고 소현세자가 처음부터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소현세자가 심양으로 간 이후에 이제 관계가 틀어지게 돼요. 저는 그 부분이 인조의 열등감에서 많이 촉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조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제일 부끄러워하는 게 왜 오랑캐한테 몸을 숙이는 건데 심지어 인조는 한나라의 국왕으로서 패전의 책임을 지고 오랑캐 황제한테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물론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는데 조선 관료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면이 안 서요. 쪼개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임금을 내가 섬길 수가 없다 해서 사직서를 내고 막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태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인조 입장에서는 조선 신하들의 온전한 지지도 얻지 못했죠. 심지어 청나라에서 그러면 인조를 완전히 지지했느냐? 그것도 아니어서 청나라에서 은근히 인조하고 세자 사이를 조금 이간질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막 말을 흘리는 거죠. 야, 너 우리 말 잘 안 들으면 너를 이제 입조시키고 네 아들로 대리왕을 삼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세자가 그런 딴 마음을 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자를 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까 얘는 은근 청나라 가서 뭐 잘 지내는 것 같고 청나라 사람들하고도 사이도 좋은 것 같고 이거 진짜 그런 일이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못마땅해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소현세자 부부가 청나라에서 심양관에서 뭐 사업도 좀 하고 농사도 좀 짓고 해서 좀 명망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꼴 보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제가 왜 저런 짓을 하지? 하고 어떻게 세자 부부가 뭐 시장판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모두 못마땅한 데다가 거기에서 나온 자금이 정치운동으로 쓰일까 봐 그것까지 이제 걱정하는 대목이 실록 기사에도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조가 그런 면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경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걱정과 미움이 지나쳐지면서 아들의 죽음을 방조 묵인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소현세자는 어쨌거나 조선 왕자 중에서 이렇게 해외에 발을 내디딘 왕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심지어 외국 생활을 20대 젊은 나이에 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나이에 가서 꽤 여러 해 동안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랑캐라고 우습게 봤지만 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조선의 다음 세대, 내가 임금이 됐을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이 왜 우리 잘 알려진 것처럼 소현세자가 선교사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한 아담샤라고 만나서 뭐 교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유가 얼마나 오래되고 진지한 것인지와는 별개로 최소한 그런 시도를 하고 서로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조선 왕실의 여느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태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좀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다음 세대를. 반면에 둘째 왕자인 복림대군도 심양에 같이 잡혀가 있었는데 그 왕자는 다음 세대 왕이 됐을 때 형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죠. 그 왕자의 마음속에는 치욕을 갚겠다, 뭐 복수 설치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앞서지 청나라의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통해서 서양이라든가 이런 더 넓은 세상을 배우겠다 쪽으로 나가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소현세자에 관련된 그림이 사실 하나 남아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소현세자 사후 뭐 한참 뒤긴 하지만 영조 때에 그려진 심양관 도첩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심양관이 바로 심양에 있었던 소현세자의 공식 주거지였죠. 그 곳의 모습을 이제 영조가 그려오게 해서 현재 남아있는데, 물론 영조가 이 그림을 그리게 한 건 소현세자를 기리기 위한 건 아니었고, 영조는 효종의 후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그린 거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영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래도 심양관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복림대군과 그의 아들이 아니라 역시 심양관의 주인이었던 소현세자와 그 강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사실은 인질로 한나라의 왕세자가 잡혀가서 모진 세월을 겪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선으로 돌아가서 조선의 왕과 왕비가 된다면 조선을 어떤 나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좀 계획을 하면서 힘을 길러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의지하던 한 젊은 왕세자 부부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 연인에서 또 등장했던 병자호란 이후에 소현세자와 강빈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역사에 늘 질문은 없다 그러지만 꼭 가정하면서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만약에 무사히 조선의 왕위를 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소한 다른 세상에 대해서 비교적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왕과 더 명민하면서도 강단 있는 그 왕비가 조선의 국왕 부부로 이렇게 앉아 있었다면 좀 더 조선이 그 이후에 나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